2016년 손해보험 2부 재보험 부분 풀어볼게요. 31번. 초과액 재보험 특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비례적 재보험 방식이죠. 비례적 재보험 방식은, 크게 재보험은 비례적 재보험과 비비례적 재보험이 있는데, 비례적 재보험은, 재보험료의 비율과 재보험금의 비율이 같을 때가 비례적 재보험입니다. 그래서 서플러스 트리티 초과액 재보험 특약은 재보험료 계약별로 출제를 할 때 재보험료의 비율이 정해지면 재보험금 비율도 동일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비례적 재보험 방식으로 할 수 있죠. 2번. 원보험자의 보유가 크면 클수록 재보험자의 보상 책임도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맞죠? 원보험자의 보유를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인, 보유 금액이 라인인데 그 라인이 크면 클수록 재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예요. 맞습니다. 3번. 레이어는 출제사의 한 위험당 순 보유 금액이다가 아니라 라인이 되겠죠. 라인은 출제사의 한 위험당 순 보유 금액이다. 한 라인입니다. 한 라인. 답은 그래서 3번. 자, 4번. 소액계약에 관해서는 쿼터쉐어를 적용하고 중대형 계약에 대해서 서플러스 트리티. 그렇죠. 서플러스 트리티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초과하는 금액, 라인을 초과하는 금액만 출제하기 때문에 중대형 계약이 어울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쿼터쉐어 같은 경우에는 소액 계약과 중대형 계약의 비율은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쿼터쉐어는 근데 만약에 10억 계약을 했을 때 10%를 보유하게 되면 1억만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대형 계약이라고 했을 때 1조라고 하면은 1조에 10%를 하면 1000억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유 한도가 작은 원수사인 경우에는 쿼터쉐어 특약만 운영해서는 큰 계약에 대한 그 위험 전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계약 같은 경우에 서플러스 트리티를 적용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자, 32번. 보유 결정에 관한 설명. 보유는 언더라이터의 직관과 경험을 활용한다. 언더라이터가 리스크 셀렉션, 일단 위험을 선택적으로 받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받은 다음에 보유 결정을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터의 직관과 경험이 중요하고 2번 비상위험 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보유한다. 비상위험 준비금보다는 보통은 보상한도액 계약별로는 보상한도액 또는 이제 가입금액이 될 수 있겠죠. 보상한도액과 가입 재물 같은 경우에는 가입금액 그리고 또 재물보험 같은 경우에는 PML 추정 최대 손실액이죠. PML 그리고 또 뭐 보유보험료 전체 보유보험료 그리고 뭐 자본금 등의 비율로 보유하겠죠. 주로 보상한도액과 PML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제물로 보유. 자, 3번 위험의 분석 및 평가에 맞습니다.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부담해야 되겠죠. 보유를. 수익의 극대화와 수익이라고 하면은 언더라이팅 이익이죠. 언더라이팅 이익의 극대화와 영업 목표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 자, 33번. 원보험사가 보유 및 재보험을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보유보험료와 재보험 수수료의 합계액인데 보유보험료부터 계산해 볼까요? 원수보험료가 1억이고 보유율이 30%면 보유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1억 원에다가 30을 곱하면 보유보험료 나오죠. 그래서 3천만 원. 그리고 재보험 수수료는 재보험으로 출제되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재보험 출제, 이제 출제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1억 원에서 출제율이 70%죠. 그러면은 7천만 원. 재보험 수수료는 출제보험료에서 수수료율 20% 그러면은 1,4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답은 3천만 원 더하기 1,400만 원이니까 4,400만 원입니다. 자, 34번. 재보험 회계 처리 방식. 리스크의 신규 출제나 갱신이 이루어진 언더라이팅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진전 추이가 장기적인 특징이 있는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기술보험에 적합한 회계 처리 방식이다. 그래서 언더라이팅 이어 메소드겠죠, 답은. 그러니까 언더라이팅 이어 메소드는 보험료를 받는 연도가 만약에 2020년에 받았다, 보험료를. 그런데 사고가 2022년에 날 수 있다는 거죠. 기술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보험을 예를 들면 보험 그 기간 자체가 5년, 뭐 3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해당 연도에 사고 난다기보다는 몇 년 이후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보험료는 2020년도로 받고 지급보험금은 2022년도로 나간 걸 계산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정확하게 회계 처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22년에 난 사고라고 하더라도 2020년의 보험료에 대해서 손해율을 계산하게 되겠죠. 그게 언더라이팅 이어 메소드 방식입니다. 반대가 어카운팅 이어 메소드겠죠. 한마디로 보험료는 2020년에 고수한 모든 보험료, 그리고 손해도 2020년에 반영된 모든 손해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진전 추이의 장기적인 특징이 없는 경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어카운팅 이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답은 1번. 나머지는 어카운팅 이어가 캘린더 이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럼섬, 이거는 이제 보험료 산출 방식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비례적 재보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비비례적 재보험과 비례적 재보험의 차이를 묻는 거겠죠. 자, 1번 FO 커버라고도 부릅니다. Facultative Obligatory Treaty. 비례 재보험이죠.
서플러스 트리티도 비례 재보험, 스탑로스 트리티는 비비례 특약 재보험. 마찬가지예요. 다 트리티가 붙어있기 때문에 특약이죠. 특약. 커터쉐어 트리티도 대표적인 비례 특약 재보험이죠. 답은 3번. 자, 비례냐 비비례냐를 구분하는 거는 그 계약의 재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서 재보험금이 나갈 때 그 재보험금이 원보험의 보험금의 비율과 동일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보험료가 전체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재보험금이 전체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 그 비율이 동일하면 비례적 재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6번. 임의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마찬가지로 임의재보험 그리고 특약재보험의 차이를 묻는 문제겠죠. 특약재보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좀 위험이 어느 정도는 좀 동질화 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심도가 크거나 되게 복잡한 위험이라든지 가입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임의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특이한 리스크를 특약에 넣게 되면 이 특약재보험의 실적이라든지 그 손해율 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고위험군이라든지 특별한 위험 같은 경우에는 임의재보험을 처리하게 됩니다. 1번. 규모가 증대되고 심도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임의재보험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복합성이 증대한다. 맞죠? 똑같이 임의재보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액이 늘어났다. 가액이 늘었다는 얘기는 보상 한도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의재보험. 자, 원보험사 실제 업무가 쉽고, 쉽고란 얘기는 특약재보험입니다. 특약재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원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 마찬가지로 특약재보험에 주로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임의재보험도 그 손해율을 안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건전성을 증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특약재보험에 더 적합한 설명입니다. 4번. 자, 37번. 37번은 제가 사실 풀어봐도 잘 못 풀겠어요. 그래서 답은 뭐 답지가 있기 때문에 답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제가 공부한 방법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볼 텐데 좀 더 고수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 테스트 결과가 일정한 최소 판단치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재보험 거래로 인정되지 않고 예수금 계정을 처리되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죠. 한마디로 원수보험사 입장에서는 재보험 거래라고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위험정가, 그 기준은 위험정가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재보험 계약이 보험 위험정가 평가 기준인데, 재보험 계약상 재보험 계약의 목적이 위험의 정가가 명백하다라고 하면은 이 평가를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보시면 재보험자의 기대손실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1% 미만인 경우에는 재보험 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시. 지난 10년간 거래에서 평균 손해율이 50%다. 그리고 기대 손실을 평가하는 분산이 75다. 자, 분산의 개념이 나왔는데,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일단 재보험자 입장에서는 요 재보험 거래를 했을 때 평균 손해율이 50이라는 얘기죠. 보험료가 100인데 손해 지급보험금이 50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식을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재보험료가 있고 재보험금을 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온 값을 다시 재보험료로 나누는 개념인데 이게 음수가 나와야 돼요. 음수가 나오지 않으면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수로 나온 값을 기대손실로 볼 수가 있어요. 음수로 나오는 경우만. 그러니까 음수가 나와야 손실이 발생한 거고 양수가 나오면 이익이 발생한 거죠. 재보험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재보험료에서 재보험금과 사업비를 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평균 손해율이 50이란 얘기는 재보험자가 무조건 이익을 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기대손실을 평가하는 분산이 75. 그 얘기는 이거를 표준편차로 따지면 지금 한 8점 얼마가 나오겠죠. 제곱을 해보면 8, 8, 64, 9, 9, 81이니까 그 사이. 그래서 예상 손해액이 뭐 평균 손해율이 50이고 예상 손해율을 해봤자 8을 더해지면 50, 뭐 59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상 재보험자가 손해를 보는 계약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심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계산식과는 별개로 명백하다. 보험 위험의 전가가 명백하다라고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고 치고 2번은 손해율이 60이고 마찬가지로 분산이 50이면은 그 재보험자가 손해를 보기가 어려우나 하지만 이 경과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IBNR을 적립했다는 얘기는 손해율이 110%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위험 전가가 있다라고 보고 2번도 이 문제의 답은 아닙니다. 3번은 지급 마찬가지로 사고가 전혀 10년간 손해율은 50%이지만 이게 과연 재보험자한테 손실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분산이 50이란 얘기는 표준 편차가 7점 얼마란 얘기죠. 77, 49니까 7점 얼마. 그래서 57,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손해를 날 확률이 재보험자 입장에서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제가 다음에 답지가 3번이에요. 근데 제가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3번으로 제가 최대한 생각해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4번은 1번처럼 마찬가지 위험 전가가 존재한다 라고 아예 이 보기에 그 4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재보험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8번. 특약 재보험 거래 방법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약과 임의 재보험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야기겠죠. 원보험사는 자동적으로 재보험 담보가 보장되므로 맞죠? 이거 특약 맞습니다. 특약. 2번. 원보험사는 인수하는 건별 계약에 대해 보유율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이거 임의죠. 임의. 3번. 재보험사는 출제사의 역선택 위험이 감소된다. 특약 맞습니다. 특약 재보험. 4번도 재보험 처리 비용이 절감된다. 이것도 특약 맞죠? 답은 2번.
자, 39번. 일반적인 비비례 특약 거래 방식이 아닌 거는, 자, 비례냐 비비례냐 이 문제죠. 액세스 오브 로스 커버는 비비례, 스탑 로스 커버 비비례, FO 커버 비례, 캐타스트로피 커버 비례. 답은 3번이죠. 아까 나왔던 문제죠. 마지막 40번. 다음 중에서 원수보험사의 출제 금액을 제한하고 특정 위험에 대한 누적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조항은, 자, 특정 위험이죠. 그러면은 리세션 리밋입니다. 이벤트 리밋은 이벤트의 한 이벤트당 담보하는 그 한도액을 설정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특정 위험에 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3번은 특정 손해율 구간에서 원보험사의 보유율을 좀 더 늘리는 그런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진 않고, 4번은 annual aggregate는 연간 누적 자기부담금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